하늘엔 소리보다 빠른 전투기와 소총 달린 드론이 날아다니고요. 해상에는 보이지 않는 유령 전함이, 심해에는 소리 없는 잠수함이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지상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무인 자동차가 산속을 달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병사들이 뛰어다니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국방 개그맨. 맞췄다고요? 그냥 찍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특집 대국말 3부 국방부 국방개혁실에서 말하다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특집 대국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이죠. 우리 태 기자님이 정말로 보고 싶었던 실장님이 나오셨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국방 전문 기자로서 이 국방 개혁에 대해 평소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 오늘 칼 갈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른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의 양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전장정보화연구실 연구위원 김성태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너무 좀 긴장을 여기 청문회가 아닙니다. 긴장하시지 마시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니까 우리 좀 편안하게. 태 기자님이 저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예. 그건 긴장하시고요. 예, 각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목표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뭐 참고로 인사복지실장님 나오셔갖고 목표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은 목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방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국방 혁신은 우리의 우수한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여 우리 군을 강하고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여주겠다. 네. 일단 여러분들 본방사수하시고 채널 고정하십시오. 네. 앞서 2050년 우리 군이 확 바뀐다, 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국방비전 2050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자, 2080은 제가 알아요. 치아 이거 맞아. 건강하는 거 아닌가? 2050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20살 장병이 50살까지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실장님. 네. 예, 저 위트는 말씀입니다만은 2050은 현재 업무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하자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좋은데 한참 남은 미래 비전을 지금 고민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뭐 국방 노후 대비하는 건지 양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후 대비가 아니라요. 자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미래상, 미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전이라는 거는 자,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국방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통상 뭐 무기 체계 하나를 개발하고 준비하는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무기 체계를 들여와서 이걸 운용해 나가면요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결국은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차분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떤 목표로 개발을 할지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 국방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개혁 2.0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모습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자, 이 원칙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보여주는 그래서 국방개혁 2.0을 앞으로도 계속 영속이 되게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미래의 큰 그림이 바로 2050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꼭 집어서 30년 뒤인 겁니까? 그러니까. 네, 국방 비전 2050, 30년 뒤 미래 비전에 대해서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잘 알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1950년에서 70년대 피라미드형, 1980년에서 2000년대 종형에서 2010년도 이후 역피라미드형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네. 2020년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0.84명이었는데요. 이러한 저출산율은 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저출산율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입대하는 시점에선 병력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장기 군구조 발전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력 집약형 군에서 기술 집약형 첨단 과학 군대로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정보통신 기술을 군에 접목해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국방비전 2050의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가 야심차게 3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국방비전, 즉 이제 2050입니다. 근데 점점 그 배경과 뭐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방비전 2050 이게 어떻게 뭐 잘 추진되고 있는 건지 큰 틀에서 뭐가 마련되고 있습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래를 선도적으로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선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비전 2050을 통해서 미래를 고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개혁실 소속으로 TF를 편성해서 금년 6월까지 국방비전 2050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각 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또 군 내외부의 전문가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비전 2050 오는 6월에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발간을 앞두고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래를 주도적으로 창조하는 것. 바로 국방비전 2050이 간통하고 있는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장님, 개혁실 소개와 올해 업무 중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 2.0 추진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개혁 2.0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 국방 혁신 사업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조금 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30년 후를 준비하는 국방비전 2050 기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병력 감축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군구조에 대한 연구도 아주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실 내부에는 군구조 개혁추진관, 국방운영 개혁추진관 2개 국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4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전 연구를 위해서 별도의 TF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미래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 비전 2050은 뉴 비전인 건 알 것 같고요. 이 국방개혁 2.0은 뭐 쭉 가고 있고 이 스마트 국방 혁신은 국방개혁 2.0이 잘 안 되니까 요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일단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명하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 국방 혁신은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하나의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군을 정예화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개혁 2.0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와 같은 내적인 여건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국제정세나 주변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매우 가변적인 요소가 증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병력 중심의 군사력에서 더 진보해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스마트 국방 혁신이라는 노력으로 표출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방개혁 2.0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스마트 국방 혁신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군요. 네, 아주 짤막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국방개혁 2.0 리듬을 타면서 잘 갈 수 있도록 비트 주세요. 드랍 더 비트.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해 개혁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중점 업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국방개혁 2.0입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이 국방개혁 2.0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완수가 목표였는데 예. 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좀 걱정되십니까? 약간. 아, 네. 약간, 네. 네,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주요 성과로 부대의 규모는 감소하지만 첨단 전력 증강을 통해서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로 점진적으로 정리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방 운영과 병력 문화 분야에서도 병사들의 후생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병사들의 공급이 인상되고 또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에 외출이 가능해졌고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무 중에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술과 함께 노력해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AI나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에서 이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창제도가 폐지되었고 군 의료 체계가 개편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 개혁을 통해서 전력화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걸맞는 국방 R&D 수행 체계를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건국 이래 가장 획기적인 계획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실장님 얘기만 들어봐서는 국방개혁 2.0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국방개혁 2.0 추진 현황 두 전문가분, 우리 박사님하고 교수님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이거 궁금합니다.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네. 우리 맹 교수님부터 한번. 네. 예, 제가 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몇 점 네. 주셨죠? 그때 제가 75점을 드렸습니다. 조금. 네. 근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점수는 85점입니다. 오, 10점이 상승.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새로운 실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고, 자 물론 실장님 미남이신 것도 물론 가산점이 됐습니다만은 네. 자 이 지금 계속 여태까지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성과들이 계속 지금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100점이 되겠죠. 하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느냐. 15점 아직 부족해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네. 완성된 것이 아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워하는 분야는 우리가 전력 분야나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데 첨단 무기를 강조하지만 사실 첨단 무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이 정보통신 체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완성을 시키시고 나면은 정말 커다란 개혁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분발하시라는 의미에서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좀 흐뭇해하십니다. 조금. 네. 자, 박사님은 몇 점 주실 겁니까? 예, 네, 저는 약 90점을 주겠습니다. 더 높아요. 예, 국방개혁 2.0은 군구조 감축과 동시에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증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기에는 국방 운영 개선, 병역 문화 개선 등 폭넓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2.0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향후 마련되는 국방비전 2050과 연계하여 연속성 있게 추진된다면 100점 만점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점수가 후예요, 지금. 평가가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점수 마음에 드세요? 예, 5점씩만 더 플러스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거 욕심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 게 이제 개혁 실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95점 이상 나오려면은. 자, 근데 이제 국민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뭐 이제 병역 문화는 뭐 잘 추진되고 있는 거 국민들은 알고 있고 대한민국 누구나 이 병역 혁신 과제 하나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부터 한번. 네. 예. 병 봉급 인상이 됐죠. 계속 네. 쭉 최저임금의 뭐 50% 이상을 목표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작년보다 12.5% 인상이 된 60만 8,500원. 자, 올해 병장 월급입니다. 좋습니다. 자, 김 박사님 한번 갑니다. 예, 네. 평일 일과 후 외출,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윤 교수님, 태 기자님 동시에 갑니다. 하나, 둘, 셋.
근의료 시스템 영창제도 폐지. 개편. 대단합니다. 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네. 거의 뭐 저희가 열심히 짠 만큼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병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였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년 500에서 600명의 네, 무거운 질문입니다. 물 좀 드시고. 물 드시고. 굉장히 좀 어려웠다 보니까 네, 살짝 목이 메이죠. 네, 목이 메이셨습니다. 예,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년 500에서 600명의 신청자들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이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아왔던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었던 바도 있고요. 네. 또 한편 국내에서도 2018년 6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당시의 병역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거부 처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개인의 신앙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은 무죄.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고 법 개정을 통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제거하라 요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지키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공정한 방안 마련과 추진.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따라서 그 정부 관계부처와 또 민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런 결과로 작년 7월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 요원으로 판정된 인원들은 별도의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게 되고요. 네. 또 교육 이후에 교도소와 같은 대체복무 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6명이 대상자로 현재 복무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러한 변화는 병력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방부 내에 많은 분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장님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맞아요. 그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 기반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애써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병복무 여건이라든가 병역 문화는 참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군 구조 개편 이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뭐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태 기자님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갈았던 칼을 지금 이제 빼게. 네. 국방개혁 2.0 개혁 과제 중에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았던 부분입니다. 복무기간 단축이죠.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력 자원은 지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까지 단축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청년들의 병력 의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한편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서 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여 나갈 수 있겠다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육군의 경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부터 2주일마다 하루씩 단축하게 되면 내년 12월 달에 복무 단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 병력 감소의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서 병력 집약형의 군대 구조에서 기술 집약형의 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기술 집약형 군으로 이제 가는 이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이 개혁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죠. 장군 정원 감축. 이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원만 감축할 게 아니라 육해공 비율도 좀 맞춰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육해공군 비율을 각 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균형 있게 맞춰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해서 전쟁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육해공군이 종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합동군의 의미가 강조되는 사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미래전 양상에 대비해서 통합적인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체계에서도 균형 있는 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각 군과 또한 법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와 같은 중요한 여러 주체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균형을 맞추되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투력은 최대화한다. 쉽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구나. 예, 또 우리 육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병력 감축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계획대로 감축하면 북한 총 병력에 비해서 40% 수준밖에 안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 시 안정화 작전에 이 원활한 수행도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양 교수님,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게 좋아서 우리가 병력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있기 때문에 병역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국방비 2.0이 정말 중요한 것은 자, 어떤 때보다 줄어든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어떤 위협을 싸워서 이기는 걸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자꾸 이 국방 비전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무기로만 되는 거냐 혹은 조직, 네. 기타 혹은 싸우는 교리, 싸우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다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고민은 지금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군사선진국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세계 최대의 그 인구를 가진 국가를 상대로 지금 패권 경쟁을 하다 보니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소위 모병제 자원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그럼 이 작은 자원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예.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MDO,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이라든가 아니면 모자이크 월페어, 모자이크 전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런 개념들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기체계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자, 싸우는 방법, 조직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이 막을 수 없는 인구 감소, 그래서 국방개혁 2.0의 제대로 된 완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는 병력 감축 어떻게 정말 추진되고 있는지 내년까지 국방부가 목표했던 걸 달성할 수 있을지 더불어 근구조 분야 개혁은 올해는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병력과 부대 규모는 감축되지만 첨단 전력을 증강해서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준비해서 금년 초에 창설한 신속 대응 사단이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병력 감소에 대응해서 대규모 부대 개편을 통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한편 해군의 비행대대, 해병대의 항공단, 또한 공군의 탄도탄 감시부대 창설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전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고요. 절추산 시대에 발맞춘 병력 감축은 뭐 시대적 소명입니다. 게다가 이제 첨단화 기술군으로 지금 군 구조와 또 병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군의 과감한 다이어트 뭐 저는 좋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뼈만 남는 거 아닐지 궁금해요. 사실 예, 이게 예. 전력 보강도 돼야 되고 사실 이게 근육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영재 씨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 병력 감축이 되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기동력이거든요. 이 인원이 축소되면 아무래도 더 멀리, 더 빨리 움직여야겠죠. 네. 예, 기동화를 포함한 지상 전력의 보강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빨리 기동하고 또 스마트하게 상황을 보면서 타격 능력이 강해진다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지상 전력의 경우에는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형 기동 헬기, 중소형 전술 차량 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인 정찰 자산과 같은 다양한 탐지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요. 한편 타격 능력에서도 정교하면서도 강력한 화력을 구사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병력이 줄더라도 체질 개선을 통해서 근육형의 육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군과 공군의 이 전력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해상 전력 측면에서는 주변국의 해양 전력이 강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해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양 권익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해군에서는 구축함을 추가 도입하고 해상 추계기 발전 사업, 또 정찰용 무인 수상 함정 등 다양한 전력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공군 전력의 경우에도 한반도 주변에서 전방위적인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시 정찰 자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F-35와 같은 첨단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 체계 또 전투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 구성원 모두가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해상과 공중의 그 첨단 전력화 정말 획기적으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국방개혁 2.0 완수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뭐 뭐니 해도 이 머니가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닐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국방 예산을 현 정부 임기 내 GDP 대비 2.9%까지 올려야겠다라고 했었죠. 국방 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궁금해요.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021년 국방비는 정부 재정 대비 약 13.9% 수준으로 약 52조 8,4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금액입니다.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확보하면 할수록 국방 개혁의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어느 분야이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018년도에 2.28%, 2019년에 2.44%, 2020년에 2.53%로 계속 증가하여 왔습니다. 네. 이러한 국방 예산은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구분됩니다.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방위력 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의 점유율은 2018년도 31.3%, 2019년 32.9%, 2020년 33.3%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예. 전력 운영비 또한 안정적인 국방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 운영의 첨단화, 국방 인력 구조의 정예화, 장병 복지의 독직인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방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민을 이해 못 시키면 우리 군은 예산 확보에 있어 매우 어려움에 당면할 것입니다. 네. 안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비정통 위협에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국방 예산 확보가 보다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국방 예산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방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국방개그맨 영진 씨 의견이 네. 또 국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양 교수님. 예. 그래도 우리의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해서 필요한 적정 국방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데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조금 더 필요하면 얼만큼 더 필요한 건지 이걸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예. 저는 이 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방개혁은요, 사실은 국방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계속 스스로를 혁신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익을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정확히 풀어주셔서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 같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조 원 이상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 왜 써야 되는지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이득을 대한민국에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 국방개혁 2.0 또 국방비전 2050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대국민 설득 작업도 정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을 줄이는 것보다 뭐 예산 확보, 첨단 무기 체제 확보, 뭐 이 첨단 과학기술 적용,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우리 군은 스마트 국방 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뭐 근거가 좀 있는 거겠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네. 실장님,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근거 제시해 주시고요.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 목표라든가 현황 어떻습니까? 예, 스마트 국방 혁신은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방 운영 혁신을 통해서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국방부 내에서 관리하는 많은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두 번째는 기술과 기반 혁신을 통해서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체계 혁신을 위해서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지능화해서 군사적 우위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미래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국방 혁신 사업에서는 총 71개의 세부적인 과제를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금년부터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편 사업에 대한 기획과 관리 기능을 확대해서 그전보다는 한층 강화된 체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뭐 중요한 얘기여서 그런지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 군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전력 체계 혁신 좀 자세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력 체계 혁신은 8가지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10가지의 군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30개의 핵심 전력을 선정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군사 능력도 좀 궁금합니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대 군사 능력은 자막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극초음속. 저 얼마나 저 빠른 거고 저 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가요? 네네. 이럴 땐 뭐다?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비밀 병기는 슉슉슉.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소리보다 더 빠른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엄청난 속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빠를까요? 바로 빛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말했으며, 빠르다는 것은 에너지이고 강한 힘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무기 중에는 어떤 것이 가장 강할까요? 즉 빠를까요? 고대시대 전략무기라 할 수 있는 활. 화살의 속력은 양궁 경기용 활 기준 시속 240km. 날아오는 걸 본다 해도 피하기는 쉽지 않겠죠. 총알은 어떨까요? 무려 초속 400m. 아예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 채 천국의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은 바로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스피드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바로 빙고! 오늘의 주인공 극초음속입니다. 우야호! 지구의 불시착한 고심도치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했던 극초음속. 대체 어느 정도냐면 시속 약 6,120km. 이건 뭐 눈 깜빡하기도 전 찰나의 찰나.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면 14시간. 극초음속으로 이동하면 2 hours later. 뉴욕시티. 이렇게 어마무시한 스피드를 무기체계에 결합하면 초스피드, 초강력. 미래 전쟁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구분되는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대기권 밖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않고 탄도 궤도를 비행하지도 않으며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적으로 바꾸니 예측 불가. 기존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나 레이더로는 탐지도 요격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활용 점정, 마지막에 다이브하면서 타격하니 그 위력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지상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에서 발사되며 표적 근방까지는 아음속으로 비행하다 표적을 포착한 후 스피드업! 극초음속으로 가속돼 기동하면서 표적에 도달! 기존 순항 미사일이 속도가 느려 적의 전투기나 대공화기에 비격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빨라도 너무 빨라 다 피해가! 빠른 만큼 세다! 속력에 비례하는 파괴력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어마무시한 능력. 충돌 시 충격량은 속도에 비례하는데 500kg의 미사일을 마하 8로 날리면 충격량은 무려 TNT 약 3.3톤의 폭발력. 방어를 위한 요격 가능 시간 역시 속도에 비례합니다. 마하 1로 접근하는 미사일을 100km 밖에서 탐지했을 때 요격 가능 시간은 291초. 반면 마하 8의 경우는 고작 36초. 빨라도 너무 빨라. 봐도 못 쏴. 맞으면 마야 아파. 그리하여 세계 군사과학 기술의 핫 이슈는 단연 극초음속. 지난해 미국은 마하 20으로 탄두가 분리되며 10분 이내 지구상 모든 표적을 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고, 러시아는 변칙 비행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으며, 중국은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며 등펑 17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일본도 2026년 블록기를 실전 배치 예정. 독일, 프랑스, 인도 역시 풍덩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자주국방의 산실 국방과학연구소 50주년을 맞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밝혔죠. 메이드 인 코리아.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X에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라니 기대된다. 기대돼! 가자! 이제 전쟁은 과학입니다. 나란 나 하는 순간임이 KO패.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 위력만큼 경쟁 열기와 속도 또한 치명적. 극초음속 무기 체계, 그 끝은 어디일까요? 첨단 기술이 우리 군에 도입된다는 거. 와, 정말로 뭐 흥분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스마트 국방 혁신을 통한 또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도입. 그리고 김 박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가시화된 성과, 사례가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개최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개발한 과학화 훈련 체계가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육사는 가상 및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군 과학화 훈련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육사는 정밀 사격 시스템, 가상현실 전술 훈련 시스템, 5G 연동 증강현실 지휘 통제 시스템 등을 개발한 뒤 군 과학화 훈련 체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3D 모델링과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교육사는 2019년 1월부터 교육자원정보실에서 첨단 콘텐츠 제작실과 이러닝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특기 및 보수교육 과정에 입가하는 교육생을 위해 3D 모델링과 VR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왔습니다. 네. 그 결과 교육사는 패트리어트 발사대 시뮬레이션 시작으로 무인 항공기 시스템, 비행훈련, 항공기 정비 실습 예습 프로그램 등 2년간 총 62건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네. 육사 과학화 이 훈련 체계 구축이 과기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어요. 정말 예,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뭐 이러한 상이 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군도 꾸준히 지금 이 첨단 과학기술 도입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육해공 상군도 스마트 국방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병력 감축을 하는 육군의 추진 속도가 아마도 가장 빠를 겁니다. 네. 이 특히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이슈가 됐었죠. 이 드론봇. 이 현재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드론봇 전투단은 지상작전사령부 이하의 지상정보여단에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정찰 기능, 공격 기능, 나아가서는 전자전 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부대 구조가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투에서 드론이 아주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도 드론을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능이 급속히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무기 체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미래 전장 놀라운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국민들이 조금 뭐 상상할 수 있게끔 좀 어떻게 되는지 뭐 묘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이언맨처럼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그려보게. 네네. 예, 저기 각본에는 눈을 감는다고 하셨는데. 아, 네.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예, 눈을 감는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네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이 막 날아다니는 전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드론 밑에는 전차와 탱크 또 자주포들이 다니는데 네. 그 무기에는 아마 사람이 없겠죠. 아, 예. 무인으로. 예, 무인화 체계가 많이 활용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바다에서는 함정들이 다니지만 실제 함정은 후방에 있고 또 전방에 많은 소형 무인 함정들이 네. 큰 함정을 보호하면서 또한 필요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 속에서도 뭐 대형 잠수함이 있더라도 실제 위험한 업무는 사람이 없는 작은 잠수함 형태의 무기들이 활약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바다 드론 같은 게 생기겠네요. 막. 예. 또 이런 흩어져 있는 무기 체계를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이 매우 중요하니까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많은 위성들이 전체적인 무기들의 어떤 연결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런 많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중앙에서 큰 작전을 기획하는 그러면서 기존에 쌓은 어떤 AI나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큰 작전을 기획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저 아이언맨은 그때는 없습니까? 그때도 없는 겁니까? 육군에서도 사실 병사들의 무기 체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형태로는 궁극적으로는 아이언맨과 비슷한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오, 좋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미래 전장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군과 공군도 스마트 국방 혁신에 이렇게 박차를 가야 되는데 두 분 전문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군 말고요.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스마트 국방 혁신 가속화를 위해서 뭐 현황이라든가 뭐 추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있으면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박사님. 네. 해군과 공군 역시 자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스마트 국방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 차원의 큰 틀에서 보자면 전체 모습은 이런 삼각형 레고 블록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방부는 공통적으로 부대 7대 임무 분야별로 스마트 국방 혁신 사업을 표준화하여 상호용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삼각형 레고 블록의 가장 아래층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해군과 공군은 이러한 기반 하에 자군의 특성에 맞는 레고 블록을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군의 경우 작전 운영 임무 분야에 무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십 무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군의 경우 군수 지원 임무 분야에 IoT를 활용한 스마트 탄약고 관리 시스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해군과 공군이 스마트 국방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군에 정형화된 표준 모델과 구축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각 군별로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으로 인한 국방 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에도 각 군에서 스마트 국방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간의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스마트 국방 혁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군의 입장뿐만 아니라 3군 합동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전투력을 발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국방 혁신 사업이 추진될 때 추동력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스마트 해군, 스마트 공군, 추동력 확보에 위한 과제, 우리 양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뭐 일단 공군, 해군, 자 최첨단 전투기 운영하고 최첨단 이지스함 잠수함 운영하고요. 기술군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스마트 이 군사 혁신하고 관련해서는요. 그닥 이 해군과 공군을 걱정할 부분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만성적으로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스마트화를 추진해야 가면 갈수록 사실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변국들 좀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플랫폼 숫자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무인 어떤 항공기라든가 무인 뭐 수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무인 체계를 증가시키는 거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유인 체계가 잘 결합하는 네. 멈티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체계를 얼만큼 잘 만들어내느냐. 자 여기에 관해서 사실은 굉장히 명확한 원칙과 방향성을 우리 국방부 특히 이 개혁실에서 잘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미래의 주변국의 위협까지 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개혁실장님께서 맞아요. 스마트 국방 혁신의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들으셨는데 시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에 또 뭐 더 추가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올해 국방부는 스마트 국방 혁신 어떻게 추진해 나갈 예정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두 분이 한 90%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10%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국방에 대해서는 앞서 잠시 소개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과 관리 기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싱크탱크와 같은 기능을 확대해서 육해 공군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국방 분야에 접목해서 성과를 높이는 부분에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한편 지금까지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 사업들을 종합하고 또 쉽게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해가지고 우리가 늘상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 또는 이제 국방 전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두 분 의견에 이제 거의 90% 이상이 동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분야에 올해 좀 더 매진해 주시길 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국방부의 국방개혁실의 업무 중점 추진 계획을 정말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추동력을 확보해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짐과 당부 말씀을 좀 더 듣겠습니다. 네, 양 교수님. 예. 사실 이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국방부가 계속 존재하는 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업무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국에 비해서 우리가 그 어떤 높은 지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갖고 그 다음에 일단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야 이 국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첨단 무기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써야 될지 그래서 이 쓰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네. 익숙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진짜 국방 개혁은 우리 국방부, 군이 전부 이런 개혁 마인드를 갖게 바뀌어야 이게 진정 국방 개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박사님. 예, 개혁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새롭게 뜯어 고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방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새롭게 혁신한다는 의미와 함께 기본을 탄탄히 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아 추진했으면 합니다. 국방개혁 2.0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요구되므로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혁신 분야 간에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국방 혁신을 추진하면서 소요군, 즉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식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사업 추진 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병역 문화 개선 같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군 문화 자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상진 국방개혁실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방연구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개혁 2.0 그 원래 계획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뜨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사용자의 니드를 좀 고려해주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국방연구원 열심히 보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자, 실장님 네. 다짐 말씀. 네. 예, 다짐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방장관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의미와 같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잠깐만. 실장님 국방 포커스 특집 대국말 공식 질문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021 대한민국 국방은 땡땡땡이다. 실장님.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 국방비전 2050 올해 2월에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장님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 소통입니다. 이런 지지와 소통 속에서 스마트 국방 혁신을 달성을 해서요. 기술군 중심 육성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구현을 위한 2021 국방개혁실의 중점 업무 추진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집 국방 포커스 4번째 시간인데요. 김윤석 전력자원관리실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태 기자님! 그렇지. 드디어 코로나19 백신이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 대한민국 국군이 책임집니다. 의료기관도 아니고 우리 군이요? 대체 왜요? 궁금하면 이분 김윤석 전력자원관리실장님이 풀어줄 겁니다. 2021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주요 업무 계획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